어이없게 비싼데 사 먹게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라도 사 먹으러 가는 집들이 있고, 최근 MZ세대들은 이 용돈 아니면 자기 월급을 모아서 오마카세에 1인당 10만원, 20만원까지도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쪽 같은 내 한 끼,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배민이랑 합작해서 만든 책을 보면 그 책에도 이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금쪽 같은 내 한 끼. 이 한 끼를 위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매장들이 왜 비싸게 팔고 비싸지만 왜 사 먹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매장에서 빠진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메뉴를 먹을 때 쓰는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만족도가 있었던 매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성신여대에 있는 옥돌이라는 작은 파스타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의 어떤 특징이라면 생면 파스타를 직접 취급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까르보나라, 알리올리오 뭐 이런 식의 파스타명이 아니고 파스타 이름이 고사리, 사과, 얼그레이 이런 식의 파스타명이거든요. 그래서 면은 또 생면으로 뽑아주고, 그래서 다른 집에서 먹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집은 당근 피클을 4,000원에 팔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피클은 서비스여야 되는데 당근 피클이 왜 4,000원이라고 따지고 보면 비주얼과 담겨있는 식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성과 이 정도 담음새와 식기와 분위기면 당근 하나 가지고도 4,000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면을, 파스타를 먹더라도 앞에서 뽑아주고 설명해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고 메뉴명과 어떤 그런 느낌만으로도 남들보다 비싼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음식 실력도 상당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치를 충분히 부여받지 않고 널따란 가게에서 횡하니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컴팩트한 매장에 가서 느껴질 수 있는 손님과의 사장과의 교류, 그리고 그런 매장을 꾸며나가는 사람들의 센스 있는 무드 메이킹, 그리고 음식의 어떤 독특하면서도 맛있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 작은 거지만 당근 피클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해서 비싸게 파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이 만족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이 집은 맛있으니까 더 비싼 양갈비도 먹어봐야겠다, 이 술도 한번 시켜서 페어링 해야겠다, 추천을 해준 대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세일즈 비법. 아직은 본인들을 드러내시는데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데 전 충분히 이 매장에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소형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54,000원짜리 짬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가게 되면 다시 그 짬뽕을 먹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짬뽕을 먹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주도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파는 짬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갈 때부터 이미 오픈 마인드죠. 지갑에는 뭐 현금이나 아니면 내가 쓸 카드가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짜리든지 먹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돈을 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 풀장에서 비치베드를 대여해서 비치베드가 이렇게 좀 예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아마 2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비치베드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풀장에서 놀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컨셉 자체가. 그래서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짬뽕이 맛이었습니다. 게 살이 들어있고 게 다리가 들어있고 다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새우가 들어있는데 새우도 다 발려져 있어요. 그리고 국물은 진짜 제가 먹어본 짬뽕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조금 불맛도 강했고, 진한 국물에 약간 사골 베이스의 느낌이었는데 정말 좀 맛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는 한 3만원 정도면은 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만원이 로드샵에서 그 정도의 퀄리티로 팔게 되면 저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망고 빙수가 9만 얼마였는데 투숙객한테 10%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투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망고 빙수를 먹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호텔에 갔는데 그 망고 빙수를 안 먹으면 약간 안고 빠진 찐빵 느낌이기 때문에 망빙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호텔 안에서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망고 빙수의 원가도 비쌌습니다. 애플망고, 100% 애플망고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망고였기 때문에 신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서울로 이제 배송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후숙하는 과정보다는 제주도에서 후숙이 되어가지고 진짜 맛있는
빙수를 먹을 수 있었고, 빙수를 먹고 나면 따뜻한 티를 한 잔 줍니다. 그게 또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제 거기서 뭐 컴퓨터도 켜놓고 일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먹을 수밖에 없는 비싼 메뉴를 팔고 있는 매장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짬뽕 한 그릇에 10만원짜리 짬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리고 짜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매장에 갔을 때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쓰고 싶은 메뉴가 없으면 그건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담은 메뉴를 한두 개쯤은 만들어서 우리 매장에 왔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세트 메뉴가 되었든 아니면 고급 요리가 되었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메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삼청동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을 이렇게 엮는 거기에 삼청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어요. 떡볶이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파는데 4,000원입니다. 그리고 순대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접시에 나오는 4,000원인데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떡볶이랑 순대를 그냥 먹어봤을 때 퀄리티만 봤을 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분식집이나 프랜차이즈들의 떡볶이, 순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집은 항상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왜냐면 풍년 무슨 쌀 무슨 떡볶이집인데 거기가 방앗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방앗간을 지금도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앗간에서 뽑아낸 쌀로 떡을 만드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많은 이유는 삼청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코스 중간에 이제 박혀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리고 한옥마을이라는 특성 자체가 약간 전통적이고 옛날적인 가옥들도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래된 방앗간 집에서 뽑아낸 듯한 쌀로 만든 떡볶이랑 쌀떡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거의 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거기서 한번 먹어봤는데, 야, 이거는 이 맛에, 근데도 항상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고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음식이 그 메뉴가 가진 매력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방앗간이라는 기본 베이스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음식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북촌이니까 그렇지, 뭐 삼청동이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삼청동에 망해 나가는 가게들 진짜 수두룩하거든요. 임대문의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고. 근데 거기는 지역 특성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방앗간이라는 특성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메뉴에 잘 엮어서 파는 게 그게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떡볶이, 뭐 오뎅, 순대 요거밖에 안 팔고, 그럼에도 사람이 항상 미어 터지는 건 내가 지금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혹은 거기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어떤 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컬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메뉴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게 우리 가게의 매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길이고 장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앗간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장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방앗간에서 파는 떡볶이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떡볶이 매장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는 양심 떡볶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유가 떡볶이 하나에 5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서 돈을 내는 거였는데, 아저씨가 떡볶이를 몇 개를 먹는지 카운팅도 하지 않고, 심지어 제 친구는 떡볶이를 먹는 척 하면서 100원짜리 달걀을 진짜 계속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가만히 두더라는 거죠. 근데 몰라서 가만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거기서 떡볶이를 사 먹습니다. 이 아저씨는 사실 정말 장사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어줄 줄 아시는 장사꾼인데, 떡볶이 하나에 50원이었고 삶은 계란이 100원이었고 또 오뎅은 또 따로 팔았어요. 오뎅도 100원인가 200원인데 친구들이 300원을 내놓고 한 500원치를 먹어도 그냥 끄덕끄덕 괜찮다고 항상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물론 뭐 떡볶이 하나에 이제 50원이면 그때 당시에도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쌀떡볶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비싸게 팔아도 사 먹을 수 있는 가치를 다 심었기 때문에 내가 팔고 있는 메뉴가 가치를 잘 담아서 팔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이들 요새 가치 판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걸 실천해서 결국은 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음식에 무드를 얹어서 팔아야 되는데, 단순 메뉴의 가격이라던가 식재료 비싼 거 쓰는 거 말고 그걸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접대, 그러니까
기술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메뉴 개발이나 혹은 매장의 개선을 한다던가 매출 상승을 꾀하시는 방법에서 무드 메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저렴하게 파는 것보다는 가치를 조금 담아서 항상 높은 가격에 파는 거를 선호하는 입장이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가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매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유가, 자영업이 힘들잖아요. 네,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대우를 받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팔아야 되고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만 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저렴하게 받고 있어서 손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장 운영하는데 조금 힘드심이 있다면, 저희가 매달 운영하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텐데 그 세미나 오셔서 조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세미나 오셨던 분들 중에는 메뉴 개선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 등을 하셔가지고 매달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좀 승화를 시키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으로 좋아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